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9일 제지. 오늘은 인천 송도에서 윤순길 교수 발명가의 키노트 연설이 있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분과 공매도의 세력은 이제 윤 교수의 발표로 말미암아 단기적인 관점의 재료의 소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또다시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실망 매물 또 콜라보 형태를 이루어서 이렇게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왔죠. 오늘 178만 3,719주입니다. 현재 시각 3시 31분. 종가는 6,330원이고요. 오늘 마이너스 2.91%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을 면밀하게 조사한 바로는 오늘 공매 창구가 총 집결을 했다. 제일 선두의 신한금융투자를 위주로 해서 리딩을 하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JP모건을 연달아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창구 NH 창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은 콜라보 형태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황을 잠시 보게 되면요. 오늘 또 39만 주가 나왔죠. 외국인의 공매도와 함께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창구 정도를 확인해 보면 현재 종가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한국투자증권 그 아래 신한금융이 있는데 신한금융은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했고 6,500원 근방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하락을 유도를 리딩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협조단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JP모건도 이렇게 고점에서 JP모건 한번 상황을 볼까요? 여기에 매도 상위를 보게 되면 JP모건이 나오고요. JP모건의 일간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고점에서는 주식을 사들이고 저점에서는 주식을 파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공매도의 전형적인 창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창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외국인계 합은 맨 오늘 아침에 정도는 UBS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회원사회 UBS 창구를 보는데 시간은 나오지가 않네요. 어쨌든 UBS 창구와 JP모건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진행.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잠시 후에 잡힐 것 같은데 네, 공매도가 24만 7천 주가 나왔습니다. 24만 7,835주 평균 단가가 6,394만 6,400원을 기점으로 그 이상에서 매도를 쳤다는 것이죠. 24만 7천주. 네. 어느 정도를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매도를 하고 그 밑에서는 조금 더 신한창구를 통해서는 좀 더 담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 인터내셔널 그래핀 코리아 지난 제가 2019년 정도 5월 정도에 네이버의 종토방에 있는 글 그리고 제가 좀 더 첨삭을 해서 쓴 것인데 9일 제지에서 2년 정도 미만 정도를 한 1년 정도 그리고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의 이 자료를 천천히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은 그냥 패싱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2019년 3월 말에 국제 컨퍼런스인 그래핀 코리아 2019에는 세계 30여 개국 200여 명의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래핀, 표면 처리 그리고 코팅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토론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 열렸더랬습니다.
당시 그래핀 관련 그리고 그의 주제를 가지고 기조연설자 23인이 선정되어졌고 오늘 또 많은 인원의 키노트 연설자가 선정이 되고 30분씩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져 있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윤순길 교수님이셨고요. 이번에도 9시에서 9시 30분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는 TFT, 비전사 대면적 기반의 TFT에 대한 이야기고요. 국일의 그래핀 특허 발명자는 윤순길 교수님이신데 윤 교수님의 특허 발명과 미국 특허를 인정 못하겠다는 분이 당시에 계셨었죠. 서울대에 계신. 그리고 지난번 국일의 공개 기술 검증을 하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만한 분이 왜 그러셨는지 잘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문명에 획기적으로 등장한 나일론, 그리고 플라스틱이 의류와 생필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후 1940년대는 신이 내려주신 물질, 바로 실리콘이 컴퓨터와 반도체와 같은 전자시대, 즉 IT라는 문명의 시대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나일론과 플라스틱, 실리콘 시대를 지나 세상을 새로운 문명으로 열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 꿈의 물질이 바로 그래핀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율이 좋아 현재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킬 뿐 아니라 구리보다도 100배 이상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래핀입니다. 또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리고 투명도를 기반으로 말거나 접거나 입을 수 있는 스크린을 가능하게 하여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핀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화학, 에너지, 생명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래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가인데요. 그것이 바로 국일의 공정과 국일의 공정의 단순화, 그리고 생산 비용을 현저히 줄이고 대면적 그래핀 방막의 제조 불가능을 해결한 그래핀 방막의 무전사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에 특허가 등록이 됐고 현재 Transfer Free Method for Producing Graphene Thin Film이 현재 2018년 5월 30일 날 그것이 미국에 출원이 되고 현재 3년째 특허의 등록이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 안에는 현재 보정 과정에 있고요. 올해 안에는 충분히 미국 특허가 등록이 완료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핀 상용화가 멀었다고 늘 생각하시겠지만 조만간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씩 스며들 것이고 그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새로운 인류 변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참고로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씩 안경테 또는 염색약 또는 어떤 콘크리트를 이용한 소량을 집어넣어서 가루로 된 플레이크 그래핀이 현재 다방면에서 일상생활에 하나씩 현재 스며들고 있고요. 대면적 그래핀의 상용화만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인류의 변화를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그 당시에도 들었습니다. 방막, 씬필름이라고 하는데 방막이라 하면 정말 얇은 막을 이야기합니다. 웨이퍼보다도 얇은
훨씬 얇은 막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증착 공정이란 말은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 것이에요. 증착 공정 또는 웨이퍼, 방막, 쓰임필름 뭐 복잡하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경이 100mm, 100mm라고 하면 110cm입니다. 그냥 10cm인 웨이퍼. 웨이퍼는 둥그런 판에 1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의 얇은 막을 씌우는 것은 마치 반경이 100m인 땅에 잠실운동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00m인 땅에 테이프 0.1cm의 얇은 막을 정교하게 입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반지름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요렇게 100m짜리의 웨이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0.1cm짜리가 요렇게 0.1cm짜리를 여기에 다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해서 이러한 방막 공정은 정말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며 반도체 공정 또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방막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중 첫 번째가 PVD 그리고 두 번째는 CVD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PVD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하는 것이고요. CVD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증착하는 것입니다. CVD라고 하는 것은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불리웁니다. 가스의 화학 반응을 형성된 입자들을 외부 에너지가 부여된 수증기 형태로 쏘아서 증착시키는 방법이고 이는 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부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고무 같은 것 말입니다. 나무토막, 그리고 반도체 의 씬필름 증착에 모두 사용 가능한 장점이 바로 CVD 화학 기상 증착법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화학기상 증착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PCVD, Plasma Enhanced CVD는 플라즈마를 사용해 저온 공정이 가능하고 두께 균일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PCVD 증착법입니다. 현재 국일의 주요 생산 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CVD 공법이고요. 그러나 국일만이 가지고 있는 버전업된 PCVD 공법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과 같습니다. 플라즈마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거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공정을 국일만이 가지고 있는 PCVD 공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해서 국일의 롤투롤 제조 방법 PCVD 공법을 통해 8인치 웨이퍼 그래핀이 곧 완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것은 2019년 5월에 졌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8인치 웨이퍼 그래핀에 이렇게 증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8인치라고 하는 것은 대략 상당히 큽니다. 8인치는 센티미터로 따지게 되면 20.32cm니까 어느 정도 태블릿 PC보다 좀 더 큰 사이즈가 해당이 되고요. 4인치, 8인치, 4인치는 대략 10.16cm인데 4인치보다는 보통 8인치를 주종으로 하고 있죠. 실리콘 웨이퍼, 팻 웨이퍼, 씬필름 제품 그리고 모노레이어 단층, 더블 레이어 2층의 그래핀 씬필름 제품은 지난 2019년 11월 그래핀 2디멘셔널 재료 미국 산타나에서 박람회에서 이것들은 이미 샘플로 전시하고 있었죠.
이곳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2019년 11월에 현재 이 사진은 무엇이 있게 되냐면요. 성남 PM센터의 입구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에는 국내와 해외의 특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2019년 11월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박람회에서 샘플 전시를 한 것이죠. 4인치와 8인치 실리콘 그리고 패드 웨이퍼 샘필름 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PCVD인가? 좋은 공정이 가능하다 보니 빠른 증착 속도가 가능하고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 낮은 피롤 밀도, 그리고 균일한 품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사 공정이 없는 무결점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낮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길이 최근 구글과의 이슈가 생기면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제가 쓴 글에 대한 것을 현재 2년이 지난 현재 다시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구글이란 기업을 차치하고라도 구글이란 기업의 기술력만 놓고 봐도 상당한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보안이란 명분으로 2019년, 2020년 파웨이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파웨이가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은 아마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구글 또한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AI는 물론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지금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입니다. 20.32cm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의 8인치 웨이퍼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파웨이가 그럼 8인치 웨이퍼 등등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파웨이는 구글처럼 저렴한 원가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사공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구글이 미국에 특허 선점을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등과 미래 핵심 사업의 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래핀 시장을 파웨이에 뺏기게 되면 미국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등등이 무너지게 된다. 구글 같은 기업이 국내 기업 기술 시연에 관련해서 인원을 보낸다. 2019년 4월 23일이요. 아무런 자료 없이 확실한 내용 없이 그들이 과연 올 것인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구글은 구글을 방문하기 전에 무언가를 봤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당시 특허 출원한 부분을 저는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밍, 그래핀을 생산이 아니라 그래핀을 얻어내는 증착 기술이 그해 2019년 4월 11일인가요? 그때 특허 등록이 완료됐죠. 그것을 보고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당시에도 해봤고요. 현재는 프로덕션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생산 공정 그 부분을 현재 미국 특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그들의 기술력과 미래의 가치를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2019년도에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일부는 종토방에 있는 그 당시에서는 잔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12인치 배치식 리지드한 거, 그리고 8인치의 롤투를 장비, 그리고 발명가의 윤순결 교수의 학회에서의 발표, 그리고 특허 등록 등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 그리고 단기 물량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오늘 투매가 좀 나와 있는 상황, 이것이 공매도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24만 7천주 6,393원의 평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50분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죠. 외국인은 40만 주, 기관은 금융투자 위주로 14,000주가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8만 6천주 페이크성이죠.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를 통화해서 그것은 지극히 윤순길 교수 개인적인 학회에 또는 컨퍼런스에 참여이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케팅을 요구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회사 측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죠. 어쨌건 오늘 윤 교수의 발명과 윤 교수의 기조연설은 보지 못했지만 업계 관계자 이런 분들은 상당한 관심 있게 봐줘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면적 그래핀의 양산시 제품은 좀 더 속도감이 있게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늘 어떤 기대했던 자료 또는 학회 또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날은 주가가 밀리게 되겠죠. 얼마나 대한민국 증시가 단기성으로 한탕을 노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80만 주 오늘 나왔네요. 단기적인 물량. 오늘로 인해서 진성주주, 중장기 투자인 진성주주와 단기적인 투자자 그리고 공매 세력의 그러한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장이었다. 저는 사실은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관점으로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봤죠. 아니나 다를까 JP모건 오늘 오전을 또 살짝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아침을 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제가 보였던 요 부분이죠. 요게 신한금투인데, 아침 9시 30분부터 3만 주로 확 이렇게 6,500원을 팽팽하던 사이에서 3만 주를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모습이 신한금투에서 오늘 아침 9시 36분부터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한금융 요때만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6,420원대 있네요. 신한금융이 이렇게 6,420원대는 매도가 훨씬 많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6,370원 정도의 요 신한금융이 다시 재매수해서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많은 상황. 그러면서 한국증권은 이때만 하더라도 14만 7천 주였죠. 여기 상황을 볼까요? 한국은 16만 주 이렇게 매도로 했고 JP모건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을 보게 되면 16만 주였었죠. 여기는 17만 주 정도 이렇게 그러면서 NH투자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시 반 이후에는 NH증권이 상당한 매도에 이렇게 주가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 부분은 신한금융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해서 정신없이 조금 사들였네요. 3시 이후에서는.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3시부터 12만 7천 주 이렇게 던진 부분이 바로 NH투자증권이 주도를 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만 주 순매도를 한국투자증권이 했었고요. 그리고 JP모건은 온전히 17만 주 매도를 보였었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24만 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300원. 종종 언급해 드렸죠. 6,100원, 6,200원, 6,300원. 최근 일봉상을 이와 같이를 보게 되면은 일봉에서 여전히 이렇게 6,300원대를 300원대를 저점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지속 보여주고 있다. 이제 송도 컨퍼런스의 기조연설건으로 이제 윤 교수 발명가는 기조연설을 마쳤고 단기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8사람 팔고 그것을 이용해서 공매 세력들은 오늘 24만 7,800주를 공매도를 또 때렸고 앞으로의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반도체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래핀 이거에 대해서 공매 세력이 어느 정도 시를 끌고 갈 것인가 하나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관심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분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것만 확인해 보도록 2, 3일 정도 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어제와 오늘 어느 정도 오를 때는 거래량이 별반 없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요 적은 거래로 이만큼 올렸죠. 그리고서 이렇게 파란 음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상당히 많죠. D-Day로 거의 잡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많이 팔고서 적은 물량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때부터 거래량이 파란 음봉에 매도의 거래가 많아서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쳤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관찰해 봤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아직은 송도의 컨퍼런스는 이틀간 더 하겠죠. 언제까지 하죠? 어쨌든 뭐 내일까지든 모레까지든 조금 더 할 것이고요. 이제는 기주연설도 마쳤고 온전히 시장에서의 이제 수급 상황의 싸움이 진행이 되겠네요.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점 대기 매수세도 저는 충분히 많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수급 문 저절로 저는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목요일장 수고 많으셨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6월 달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